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사이클 리서치 우리 또 변영희 대표님과 유차인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 환율이 와 갑자기 네. 강세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대만도 그렇고 네. 일본도 그렇고 전세적인 어떤 추세인 것 같아요. 달러가 또 약세로 가는 모습도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산업이 큰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뭐 정말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섹터에서 또 항공주 네. 뭐 이런 것들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의 환율 움직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저는 환율이 좀 더 강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 환율은 사실은 1,360원 정도에 있는 게 정상이었는데 국내 정치적 이슈들 때문에 1,400원, 1,450원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한간에는 뉴 노멀이라 그러면서 뭐 1,500원도 대비해야 된다 뭐 얘기하는데 그건 좀 과한 거죠. 왜냐면은 물론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로 하기 때문에 워낙 약세가 좋긴 하겠지만 과도하게 약하게 간다라는 것은 국내의 경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워낙 약세가 너무 심해지면 외국인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이 좋았는데 어찌 되었든 이게 우리나라가 잘해서가 아니라 트럼프 덕분에 달러가 약세를 띠면서 좀 뒤늦게 좀 반영하는 것이고 어찌 되었든 외국인이 그렇게 안 사던 외국인이 오늘 한 3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오늘 하루만 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환율이 1,300원 중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내가 주식 외국인 입장에서 주식으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환으로 이 손해를 완충해 주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달러를 많이 갖고 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오히려 주식으로 이익이 나면 더 이익이 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세를 띌 때 외국인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었던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그러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달러 강세 수혜주들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트로이카 거의 제가 지난주에 거의 남들보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건설, 금융, 화학 오늘 다 좋았죠. 다 좋았었고 특히 달러하고 환율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항공주들 또 항공주는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면 또 다른 이슈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 오늘 단발성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해다가 국내에 이제 그 뭔가를 판매하는 한국전력 같은 네. 것도 마찬가지가 그쵸.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환율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봤을 때 돈을 움직이게 할 만한 그런 환차 이익이나 환차 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네. 때문에 돈이 움직였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더라. 네. 수급이 좋아지고 또 거기에 해당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중요한 변화의 시그널이 아니냐. 그냥 이대로 끝날 게 아니라 아예 기조적으로 그죠? 그래서 달러 자체는 조금 더 약세로 가고 그 외의 통화, 특히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워낙 강세가 이어지는 것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해당 산업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정리해 보겠지만 더욱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또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변 대표님은요? 네. 일단 환율이 최근 5년간의 동향을 봤을 때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터지고 나서 사실 1,400원대까지 회귀를 했던 게 2022년 10월달 경이었습니다. 이게 9월 말에서 10월 초, 10월 말 한 거의 뭐 한 달가량을 이제 그렇게 유지를 했다가 통상적으로 한 1,200원대에서 많게는 1,300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 형성을 좀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2024년도 3분기죠. 한 12월 기점으로 보면 1,400원대에서 상방으로 한 1,480원대, 그래서 1,500원대 돌파 가능성들이 재차 좀 제시가 좀 된 바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 그러니까 당선에 관련된 우려감들, 당선 이후에 관세라는 리스크가 재차 좀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됐던 부분들,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상방 압력 우려감, 여기도 해서는 매파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더 장기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됐던 건 맞는데 일단 1,400원대를 하회했죠. 오늘 1,394.1전을 좀 기록했는데 이 기조보다는 조금 더 완벽하게는 하향 시그널을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 술에 좀 배부를 수는 없겠는데 작년 우리가 기조에서 보면 환율이 1,400원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체감한 게 한 1,400원에서 1,400원 5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1,300원대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느새. 네. 우리가 작년 기준 보면 1,300원에서 한 1,350원대 정도에서 많게는 한 70원대 요 정도도 저는 다소 좀 비싸다고 보는데 이제 안정화 단계에 확실하게 좀 접어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최근에 뭐 글로벌 이 관세 리스크가 완화된 기조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 화폐가 강세 기조로 좀 전환됐어요. 우리는 좀 쉬어갔지만 대만 같은 국가가 우리 연휴 기간에 대만 이 화폐가 좀 강세를 좀 보였던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신흥국 시장으로서에 대한 머니 무브는 이제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아까 그 환율이 이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그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대표적으로 항공주도 얘기를 했는데 때마침 또 유가까지 지금 네.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60달러가 깨졌다가 지금 다시 60달러 정도 네. 수준에 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대표적으로 항공주 사실 이제 5월 6일 저희 영상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사실 그런 부분을 매우 강조를 해주는데 네. 와 바로 다음날 5월 7일날 대한항공이 정말 뭐 어찌 보면 무거울 때 되게 무거웠던 종목인데 네.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또 뭐 항공 MRO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함정 관련해 가지고 네. 우리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이 함정 관련해서는 중국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배가 중국 배보다 적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빨리 복구하려면 배를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에 도움이 필요하다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조선주가 엄청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죠. 오늘 나온 뉴스는 이제 해군이 그동안 이제 해군이었다라면 이제는 공군 군용기 관련돼서 MRO를 아시아 쪽에 좀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좀 방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맡길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겠죠. 둘 중에 하나. 뭐 아시아면 뭐 사실 그렇다고 뭐 대만에다가 맡기긴 좀 애매할 것이고. 지금 왜냐면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 일본대로 뭐 J 뭔가 네. 뭐 해갖고 전투기 만들어요. 만들고 우리는 이제 FA50 FA50부터 네, 이제 만들고 KF21 그쵸.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리고 이제 F16 뭐 이런 것들을 네.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쵸, 그런 기술력이 게 있죠. 있죠. 이미 기술을 네. 받아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조립은 가능해요. 그렇죠. 엔진 같은 거 다 받아오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유지 보수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군용기 MRO 시장이 현재 424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425억 달러인데 연평균 2.8%. 사실은 미국은 이 해군도 중요하지만 공군의 능력도 어마어마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다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쪽에서 일부분을 가져온다라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또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단은 오늘 대한항공이 다른 이제 저가 항공사보다 더 많이 올라왔었던 것은 MRO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지 보수 쪽으로 좀 기대감을 좀 보여주면서 더 오를 수 있었던 요소고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제 준비 단계인 것이고 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점검하러 왔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동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최근 조정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 꽤 그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충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하게 올라왔는데
조금은 모멘텀이 이게 신고가로 가면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항공 MRO까지도 사실 조선은 얘기가 많이 그쵸. 나왔고 실제 수주까지 있었는데 항공 쪽도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정비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쵸. 회사들 중심으로 이제 각각 이제 부품이 또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일단 대한항공.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뭐였었죠?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그리고 이제 한국우주. 항공우주 카이 이렇게 정도를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래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방산주들 뭐 사실 현대로템 이런 것들도 같이 강세여서 네. 처음에는 인도 파키스탄까지 이거 전쟁이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진짜 평화의 시대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뭐 물론 사이가 워낙 안 좋아갖고 항상 싸우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죠. 이번이 뭔가가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느낌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크게 전쟁,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뭐 등등 팔레스타인 전쟁 이쪽 중동에 이제 전쟁이 근데 여기다가 얘네들은 또 문제가 핵무기를 갖고 있어 둘 다. 둘 다 핵무기 인도, 갖고 있죠. 파키스탄. 네. 이거 핵전쟁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더 자국의 여러 나라 입장에서 그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미국이 아이씨 우리가 안 나서 막 이제 점점점 이런 분위기 되니까 우리가 왜 돈 들여서 하냐? 그러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자꾸 야 당장 일단 모르니까 무기를 좀 갖고 와서 국방력을 높여야겠다라는 그렇죠. 의식이 확실히 커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어디서 살 수 있어서 그리고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내가 저 나라들을 쳐들어가야지라는 입장이 아니라 방어를 하게 공격이 들어오면 그렇죠. 방어해야지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또 무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또 방산주도 상당히 강력하면서 사실 우리가 국제 정세에 무슨 중국, 파키스탄, 인도 이 전쟁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산업 분석을 좀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입장에서만 좀 간략하게 방산주 이거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탄력이 좀 떨어질 때쯤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대표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디냐에 따른 그 영향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동유럽 쪽에서 진행이 됐다. 그렇다면 이해관계가 복잡하죠. 나토와 미국과 그다음에 뭐 여기에 러시아와 좀 반대되는 뭐 그런 것들을 그렇죠. 확정 우려감들이 있다면, 근데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맞는데 전통적으로 두 나라가 소규모 국지전은 활발하게 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양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죠. 네. 만약에 이게 이 현재에서는 뭐 일부 분쟁 지역에서에 대한 테러 사건들 때문에 인도가 파키스탄에 보복을 하는 형태의 오늘 공격이 있었던 거고, 여기서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과연 뭐 인도에게 쓸까? 그렇다면 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는데, 다만 오늘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4월에 2차 수출 계약을 했어요. 인도에 K9 자주포를 공급을 했는데 공급량은 작습니다. 네. 근데 지금 K9을 국경에서 인도가 오히려 이번 국지전을 좀 계기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무기 도입을 이 국경지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 곳곳이 한다면,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수주 가능성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은 남아 있을 것인데,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이 확전 가능성은 현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네. 방산주의 상승은 다소 좀 일회성이다.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년 뭐 우리가 12월달에 완료되지 못했던 뭐 폴란드 K2 전차에 관련된 2차 실행 계약 이런 것들이 올해 상반기에 뭐 현대로템의 계약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뭐 8.6% 정도, 현대로템이 6%대 상승을 좀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들, 그러니까 수주의 기대 요인들은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는 쉬어가는 구간은 매수할 수 있겠지만 인도 파키스탄 분쟁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라는 것은 다소 조금 제한적인 흐름을 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싸움에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이겠죠. 왜냐면 파키스탄이 잃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상식으로 네.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썼다. 네. 그러면 파키스탄은
완전히 자멸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예. 얘기냐면 극단적으로 간다라면 인도가 경제적으로 잃을 게 많은 거지 파키스탄이 잃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또 제목에 보면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갈린 게 네. 중국은 파키스탄 편, 음. 미국은 인도 편. 왜? 인도를 잘 해야지 자기들 공급망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미 중간에 이것도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 너무 우리가 뭐 전투기도 뭐 요격했다고 하지만 그죠. 전투기도 격추됐다 그러고. 네, 뭐 지정할 리스크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우리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게 확전을 갈 가능성을 너무 우리가 겁을 먹기보다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오늘 이제 뭐 슈니드라든지 퍼스트 이런 기업들이 움직인 건 사실은 중동 이슈가 좀 더 컸다. 중동, 네, 생각이 이스라엘이랑 이스라엘. 지금 또 네. 완전 끝장내려고 지금 네, 또 지금 뭐 트럼프가 그러고 아예 그냥 여기 그냥 포기해, 아니 그냥 뭐 우리 손 놓겠어 이렇게 해버렸던 거잖아요. 한때는 뭐 가자 지구에다가 제2의 휴양지를 만들겠다 했다가 야 이제 나와서 해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중동 영향이 좀 더 컸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슈니드나 퍼스틱이 약간 그쪽 계열의 좀 이제 이슈가 좀 있을 때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작은 기업이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연속성을 띠는 게 조금 저는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항공 MRO 쪽. 그러니까 조선 쪽 또 함정 MRO가 있었지만 새로운 또 항공 MRO 쪽의 군용기 쪽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관련된 기업들이 새로운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방산에 겹치는 것들만 보면 그쵸.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항공 관련된 뭐 그쵸.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네. 아까 우리가 네, 카이아 네. 항공 우주 뭐 하나 시스템 이런 네. 것들 얘기했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제 눌림목 네. 구간에서 뭐 전형적인 눌림목 구간의 패턴이 나온다면 산업 자체도 살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전후는 계속해서 걷어지기보다는 더 생겨나는 어떤 그런 네. 분위기. 사실 아까 우리 좀 국지전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사실 인도하고 중국하고도 국경에서 한 번씩 이렇게 싸우죠. 붙일 예. 때가 있어요. 관계가 근데 안 좋아요. 얘네들이 저기 인도는 K9 자주포를 네. 사가지고 쓰고 그렇죠. 얘네들은 중국은 중국산 저기 자주포를 썼어요. 네. 중국이 왕창 깨졌죠. 그래서 인도가 와 K9 만족감이 엄청납니다. 엄청 좋죠. 이게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파키스탄과의 어떤 교전이 더 심화되고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데라고 한다라면 아마도 만족감이 컸고 그 다음에 좀 사거리가 길고 또 방어적 무기거든요. 네. 이제 전차는 공격 무기고 자주포는 방어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이 유난히 K2 전차보다는 K9 자주포가 많이 팔리는 이유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국가보다는 방어하려고 그렇죠. 하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수요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기왕이면 중복되는 항공 MRO 부분들과 중복되는 이러한 종목들이 훨씬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주도주 첫 번째 알아보는 시간에서 환율 얘기 나왔고 유가도 좀 얘기하고 거기에서 중복적으로 항공주, 항공 MRO 관련된 종목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요. 야, 이재명 요 파기환송이 네.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지면서 관련주가 급등 상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그런 아이고 코가 많이 나와.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네. 저도 이제 조심조심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어라고 네. 강조를 했는데 요거 이제 과연 다시 대장주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를 갖다 또 JP 모건이 또 이놈들 또 근데 잘 가.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까지 다 공개됩니다. 화이팅!